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요. 포기하지 마시고 네.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. 네.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으로 인한 어떤 구설, 간제가 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, 갑진년의 새 출발의 의미로 새롭게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, 류화정입니다. 네, 선생님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 2024년 갑진년 개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 겁니다. 개띠. 네,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띠분들이 좀 어떨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개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과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갑진년이 다가오잖아요. 네, 또 좋은 운으로 들어와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은 좋은 흐름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또 좋은 일이 있고 있다면 항상 조금 안 좋은 기운도 따라 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약간의 힘듦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. 갑진년에는. 그러면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해? 주춤할 수도 있지만 네.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성공의 운이 더 강하겠죠. 포기를 하시면 뭐 속셈말로 그냥 밥그릇이 깨진다 그러죠. 그러니까 극복을 할 수 있는 힘도 되고 능력도 되시기 때문에 네,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요. 포기하지 마시고 네,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. 네, 올해 역시도 그 갑진년에도 성진이나 취업, 명예의 운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면 주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금 심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변의 인간관계를 조금 생각하시고 다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변의 인간관계? 네. 알겠습니다. 그게 이제 조금 일적으로 힘듦이 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으로 인한 어떤 구설, 간제가 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, 그러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? 극복하실 수 있는 힘은 충분히 되는 해이기 때문에. 뭐 쉽지 않은 해지만 어쨌든 이겨낼 수 있는 해다. 이렇게 네, 그렇죠.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이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 결혼하셨는데 조금 남의 그에 눈을 돌리시면 조금 힘듦이 오고,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이혼을 뭐 꿈꿀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혼하기도 쉽지 않으니 삼각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. 불륜 관계나 이런 거는 좋지가 않아요. 네. 그리고 뭐 올해 이성운은 크게 좋은 해는 아니에요. 그냥 저냥 가는 해니까 남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특히 가정주부들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 개띠분들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고,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31 되시는 94년생 네, 갑술생 분들. 네. 자, 갑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빛을 발하고 자리를 잡는 해가 되겠습니다. 좋은 네. 성과가 나는 해고요. 그리고 좀 아니면 갑진년의 새 출발의 의미로 새롭게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의 기운이 이분들은 뭐 막 그다지 이렇게 나쁘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서. 그렇죠. 조금 이제 새 출발, 이제 한참 좋을 때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좋은 기운, 본인이 해왔던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갑진년에는 좀 더 활발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나이대 82년생 분들 또 알아볼게요. 인술생 분들. 네.
올해 갑진년의 임술생분들은 조금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. 개띠의 어떤 전체적인 운에서도 봤지만 주변으로 인한 시시비비가 붙을 수도 있자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간대구술의 시비수가 따르기 때문에 좀 말을 가려서 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는 마음, 본인의 감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신중하셔야 됩니다. 저희가 좀 개띠 전체적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 인간관계나 이런 걸 좀 조심하라고 네네. 말씀을 주셨는데 네. 요분들이 좀 포함이 되는 얘기인 것 그렇죠. 같아요. 임술생이 올해는 특히 구설에 의해서 힘들 수 있으니까 네. 내 감정을 조금 죽이는 거. 상대방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내 감정이 너무 낮으면 그게 시비수가 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. 알겠습니다. 이분들 어쨌든 뭐 이게 꼭 뭐 직장 관계 뭐 여기서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? 네, 그렇죠. 전체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 감정을 죽일 필요는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분들 꼭 입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다음에 네. 경술생. 네.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개묘년이었지. 네, 올해 개묘년입니다. 개묘년에 굉장히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네. 거기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기운을 이어받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잘 된다 해서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. 좀 더 그분들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이나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잘 해나가는 게 올해는 성공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뭘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? 뭐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 고집도 세고 그런 게 있지만 좀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예민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가해지면 주의하고 불통이 될 수가 있으니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소통을 잘하는 것이 네. 중요하다. 네. 알겠습니다. 굉장히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나이대, 마지막 나이대입니다. 58년 개띠분들. 모술생. 네. 모술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해는 이제 모술생 같으면 조금 인생의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네.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어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그 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순차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지금 갖고 나면 당장에 내가 뭔가를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야. 네. 그럴 경우에는 내가 돈을 먼저 갚을 것인가 이걸 뒤에 걸 먼저 할 것이냐 안 하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쵸? 그렇죠. 그럴 때에는 약간 그 돈을 뭐 지불해야 되는 쪽에 하고 의논을 하셔서 약간 미루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나의 일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밀고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그렇죠. 그렇게 가야만 올해 본인이 또 큰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고 성공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개띠분들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뭐 운세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무슨 운이라는 거는 항상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거든요. 네. 그러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항상 유의하고 사시는 게 좋겠죠. 네, 알겠습니다, 스승님.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